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진짜. 이게 잘 가는, 이 패턴을 만들다가, 나스닥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또 너무 동기화가 심해진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혼란을 겪어도 상관없다. 약간 사실상 뭐 경기 침체를 뭐 인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이 반영이 되니까 좀 이제 쭉 떨어지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들 뭐 이게 뭐 다 상관없이 그냥 트럼프 때문에 뭐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근데 뭐 이게 아마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걸까?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트럼프가 되면 뭐 증시가 더 오르고 비트코인을 전략비추 자산 얘기를 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코인도 더 오를 것 같고 뭐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 깨진 건데,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왜 기대 심리가 있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트럼프는 달러의 악세와 그리고 무역에서 또 이득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다 자기들의 패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뭐 관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노이즈를 시장에 발생을 시키는데, 이게 사실 다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왜 지금 이 초반에 다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일단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가장 강할 때가 임기 초잖아요. 원래 임기 초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때 경기 침체가 오면 바이든 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놔서 국가 부채가 너무 심해져서 우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전 정권에 대해서 일종의 탓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그래도 트럼프가 욕먹은 건 똑같지만, 그래서 미리 털고 가서 올리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대로 이제 국가부채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아마 모기지 때나 서프라임 모기지나 아니면 대공황 같은 이제 그런 큰 게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미리 털고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오래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간은 더 길어지겠지만, 이 특정 지점까지 가는 기간은 이렇게 바로 가는 것보다 훨씬 길어지겠지만, 이후에 충격이 왔을 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코인들이 알트 빠지는 거랑 비슷한다고 보면 돼요. 알트 빠지는 게 급하게 오르니까 이렇게 크게 빠지잖아요. 근데 비트는 이제 들어오르는데 그만큼 이제 좀 천천히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냐, 이걸 연준을 압박할 수가 있어요. 연준을 압박을 해서 금리 인하라던가 아니면 돈을 푼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일단 그 나라 자체를 좀 지출을 줄여내야겠죠. 미리 줄여놓고 이 유동성을 이제 찍었을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찍었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갑자기 V자 반등이 오거나 뭐 그런 식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코로나만 보고 그냥 마냥 이제 긍정적으로 겪었던 결과값이 있으니까 생각하기에는 이 코로나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켜보다 보면 왜 사람들이 손절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면, 이제 시작 전부터 이렇게 빠졌잖아요. 거의 뭐 63%가 비트코인이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60%가 넘게 빠졌어요. 엄청난 하락이죠. 이런 게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60%가 빠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짧은 시일 내에 빠른 하락들, 가파른 하락이 왔다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지금 일단 한 3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는데,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또 재밌는 거는 17년도를 또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또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런 걸 또 보면은, 자 17년이 보면 우리 로그 차트로 상승률을 보면은 21년도가 역대급 돈풀기인데 이제 이렇게 올랐죠. 이제 그 상승 곡선이 시작된 다음부터. 근데 여기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다음에도 보면은 17년은 누가 봐도 21년보다 더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갔느냐? 17년은 이제 이런 게 중간중간마다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이게 그러면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번 이제 우리가 간단히 보게 되면, 이것도 뭐 40%, 그다음에 이것도 한 40%, 그리고 이것도 한 35%, 이것도 한 40% 가까운 하락이고요. 여기도 38%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로 30% 후반에서 40% 초반까지 빠졌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빠졌나 보면, 여기서부터 하락폭을 23%, 19%, 그다음에 21%,
그 다음에 여기서 22%, 그 다음에 여기서 33%. 그럼 이제 여기서는 대부분 20%에서 30%대 정도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33% 정도를 가면은 한 73,000불 정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막상 이제 우리가 뭐 이동평균선을 긋고 뭐 차트 분석을 해보고 이런다라고 해보면 73,000이나 이 정도 되면 딱 이때예요. 이때 2024년에 신고점을 찍었던 그 구간이 73,000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쭉 보게 되면은 75,000 이런 구간인데, 여기보다 이때를 보면은 좀 더 빠지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감안하면 한 73,000에서 7만 정도까지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이런 데까지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이동평균선을 볼 수가 있겠죠. 뭐 63,000에서 한 66,000 이 정도를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66,000이나 이 구간들은 여기거든요. 이때 몸통. 이 11월달 2021년 11월달의 몸통, 그 다음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 주요 몸통 자리가 61,000, 그리고 꼬리를 보면은 65,000 뭐 이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정말 많이 빠지면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시장을 바라봐야지 이 멘탈이 안 나간다. 물론 그래도 멘탈이 나가겠지만 좀 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사실 현금 30%를 남겨놓은 것은 굉장히 잘한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쨌든 쪼여 들고 있다라는 것도 좋은 거다. 왜냐면 결국 이렇게 되니까 도미넌스가 다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방어력이 굉장히 약한데 특정 구간들이 끝나고 나면 이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뭐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알트가 또 약세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뭐 유동성을 공급하고 돈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 온갖 C코인들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알트가 오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본다면 알트를 이제 좀 더 천천히 매집을 하겠지만 어쨌든 알트를 놓으면 안 되는 거고, 그죠? 물론 뭐 당장 알트를 사고 이런 것보다는 도미넌스가 높기 때문에 비트의 비중을 좀 더 확보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어쨌든 비트의 비중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나중에 알트에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제 이번 사이클부터는 비트코인 위주로 갈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이 대하는 자세가 완전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오지만 마냥 이렇게까지 갈 그런 건 아니다. 왜냐면 증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지금 인정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터트리고 있다는 것은 무슨 대공황급까지 가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터트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버블이 이렇게 커졌을 때 터트리는 거랑 좀 적을 때 터트리고 쉬었다가 가는 거랑 이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예전보다 우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2021년의 흐름보다는 정말 이제 연말이나 아니면 뭐 여름이나 이런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건 그동안의 상황으로 갔으면 사실 2025년 뭐 1월부터 3월까지 쫙 가고 뭐 4월부터 경기 침체 오면 딱 예쁘긴 했는데 그림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돈 번 걸로 좀 놀러 다니다가 집 같은 걸 산다기보다는 뭐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놀러 다니면서 좀 쉬었다가 경기 침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 그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딱딱 뭔가 이게 됐는데 이제 너무 딱딱 떨어지긴 했어요. 좀 아쉬운 건. 그래서 뭐 이런 변칙이 사실 트럼프가 되면 뭐 늘 그랬던 상황인 거죠. 2017년, 2016년 부터 계속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하루라도 바람 잘 날 없었지만 결국 우리는 좀 긍정적인 상황들을 맞이했었다. 그래서 2017년 불장도 트럼프 때였고, 근데 트럼프 그때는 이제 또 다 지금과 다른 건 물론 가격이 더 싼 것도 맞는데 2017년에요. 근데 이때는 트럼프가 이제 코인에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우 긍정적이잖아요. 실제로 미국이 전략 비축 자산을 한다고도 했고, 다만 신규 매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 안 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어쨌든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국가적인 호재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일종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찌라시로 도는 게 미국이 이제 금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중국이 붕 뜨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 오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리면 항상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터뜨리면 그게 오히려 악재가 되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재료인데 이거기 때문이에요. 이미 기대감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대중들이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악재라고 생각하고 별 내용 없네 뭐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나중에 뭔가가 나와도 올랐을 때 이러다 말겠지로 하면서 나는 그냥 숏을 치겠어 하면서 이 연료를 가지고 올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알트나 이런 것들도 이제 현물에서 선물로 바뀔 거고, 선물로 바뀌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숏을 칠 테니 이걸 나중에 다 부시고 올라갈 때가 되면 결국은 현물이 좋은 거였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 나중에 돼서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왔고 역사적인 사이클들이 다 그래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게 되게 무모한 발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의심들을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항상 사이클대로 가는 건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벌어진 다음에 복귀해볼 때는 이걸 알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맞나 싶은 정도의 의심을 계속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국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고 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이클대로 갈 수 있다. 사이클대로 간다는 것이 대전제가 반감기 다음 연도 연말에는 불장이 온다. 근데 다만 이게 3월에 연말을 얘기하니까 되게 멀어 보이는데 일단 뭐 좀 지켜보시죠. 일단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요즘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영상을 찍고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다 이런 거죠. 기다려야 된다,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천천히 봐야 된다, 현금 비중이랑 원칙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의 의도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서, 왜냐면 어느 정치인도, 그러니까 이게 뭐 괴짜든 아니든 뭐든 간에 자기 임기 중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길 바라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대통령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독재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괴짜든 아니면 그냥 무난한 대통령이든 간에 다 본인 임기 중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불확실성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보면 왜 이 사람이 이걸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라는 거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얘가 이제 도대체 뭘 목적을 하고 있냐, 뭐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밈코인으로 벌만큼 벌어서 주식은 상관없다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상식적으로 물론 돈은요, 그러니까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은 게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오면,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돈을 버는 걸 더 벌고 싶어 하면 굳이 증시를 떨굴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돈을 또 벌면 되는데, 올려서. 그죠? 그럼 이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생각해봤을 때 지금이 바이든 탓을 할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이전에 미국이 너무 썩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개혁을 하는 와중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전 정권 탓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트럼프가 정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고 하겠지만, 조금 이제 롱텀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2021년을 보면 유동성이 역대급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보면 이 상승률이 17년이 훨씬 크잖아요. 딱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거랑 사실 얘가 더 적죠. 근데 유동성은 이때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게, 이때는 유동성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오른 거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017년은 2016년부터 계속 올라가면 조정 주고 이 움직임들이 다 보면 40%, 30% 이렇게 됐던 움직임들을 계속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결국은 더 크게 가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비단 코인뿐만 아니고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각보다 적은 조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건, 이때를 봤을 때 지난 불장을 보는 것밖에 안 하지 지지난 불장이라던가 더 이전의 불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거를 좀 운전수가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보면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가는 패턴들이 이때보다는 그 이전의 사이클들과 닮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러면 뭐 대알트장은 연말에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이제 2017년에 11월부터 막 업비트가 생기고 그러면서 막 진짜 알트가 왔지만 그 전에 애들을 보면 뭐 이때도 안 오른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덜 오르거나, 아니면 그때는 이제 도미넌스가 거의 뭐 알트가 몇 개 없을 때라 90%
때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도미노스가 안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2월부터 떨어지다 4월 가는 거 보면 82%, 95에서 81을 가고 여기서 이제 88에서 61로 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계속 기회는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느낀 거는 좀 올라오면 팔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매도를 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쌍봉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 일찍 산 사람들이 그저 운이 좋다고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우리도 예전에 여러 번 겪은 고통이다. 버티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승장을 보면 뭐 누가 얼마에 사가지고 존버했더니 몇십 배를 벌었대, 졸업을 했대, 이 소수의 케이스 가지고 그죠? 운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나 그러잖아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버티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은 대부분 잘 될 것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과정들이 끝나면 우리에게 고통이 끝나면 결국은 재밌는 것들이 올 거다. 그러니까 아서에이즈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서에이즈가 말하는 것도 미국 증시가 바닥을 치고 비트코인 반등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세장에서 레버리지를 하지 않은 채 꾸준히 매수하고 10만 달러 살 수 있는 뭐 그 금융 지각 변동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결국 연준이나 이런 뭐 재무부나 이런 데 액션을 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 우리는 이 지각 변동 오기 전까지는 레버리지보다는 현물로 어쨌든 뭐 물릴 수는 있지만 천천히 이렇게 꾸준하게 보라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7만을 보지만 7만 달러를 보죠. 어쨌든 그 지점 정도까지 가면 매수는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내가 조금 쉬었다가 그 상황이 왔을 때 가는 거고 나는 뭐 상관없다. 난 미친놈이다. 근데 그런 분은 없어요. 제가 정말 극소수라 웬만하면 천천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 잘 지켜서 그리고 나중에라도 매도를 할 상황들이 오면 바로바로 좀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수익을 좀 확보하는 과정으로 가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차트들을 다 구조를 깨고 간다는 거는 휩소로 가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휩소를 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공포니 뭐 시즌이 끝났니 뭐 경기 침체가 올 거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가 우리는 코로나나 이런 때 교훈을 생각해 봤을 때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공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도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천천히 전략을 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